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다들 한 주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두산인프라코어 우리 주주님들은 다들 즐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 두산중공업이 시세를 좀 강하게 받아서 두산인프라코어를 좀 끌고 가는 느낌? 이런 모양새인데 사실 조금 어색합니다. 좀 두산중공업 당연히 저력이 있고 업력도 오래되고 기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대해 독보적인 기업이긴 하지만은 최근 뭐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기업의 어떤 손바꿈, 어떤 경영의 어떤 변화가 조금 늦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서 두산인프라코어 주주로서 두산중공업 지분을 받게 되겠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될지 팔아야 될지 항상 고민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인적 분할로 두산중공업을 준다는 이유로 좀 같이 동반 상승하는 좀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아서 확실히 진짜 주식은 정말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실감하게 됩니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주 내내 참 굉장히 좋았고 특히 거래량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오늘 금요일까지 해서 3일 연속으로 2천만 주 이상의 좀 강한 거래량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또 주가도 그에 관련돼 가지고 좀 보답하는 느낌으로 해서 좀 이번 주 굉장히 강했고 저번 주에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원전 이슈가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된 이후, 그러니까 목요일 밤 이후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약 40% 정도?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두산중공업 주주분들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보유하신 분들도 많고 좀 강성 주주분들도 많고 작년에 강하게 시세받았다가 반토막 전까지 거의 갔어가지고 정말 멘탈이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셔서 또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파티를 즐기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두산인프라코어에 투자를 했지만은 또 두산중공업 지분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서 좀 현재 두산중공업의 어떤 시장의 관심이 사실 감사하고 또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두산중공업을 잘 몰라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계속 좀 미뤄지게 되네요. 지금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 지금 이제 약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영업일 기준으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5월의 마지막이고 6월 마지막 주 월요일까지 거래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거래 정지가 되는데 뭐 한 달에서 두 달여 정도 실제로 재상장되는 시간까지 치면은 거의 약 두 달을 좀 안 되게 남아 있는 건데 두산중공업이 어찌 보면 지금 이번 주에 강한 상승이 쥐어짜낸다는 느낌보다도 어떤 호재의 반응을 점진적으로 하는 느낌을 받아서 물론 이건 제 느낌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다음 주에 뭐 올라간 만큼 뭐 이렇게 좀 떨어진다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에 따라서 두산인프라코도 계속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 두산인프라코의 공매도를 상환하려는 어떤 메리츠나 뭐 이하 또 나머지 공매도 세력들이 아무래도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제 공매도들도 뭐 상환을 한다 안 한다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어찌됐건 간에 뭐 상환을 하던 그러니까 상환의 의무가 있던 없던 간에 공매도라는 것이 결국에는 주가의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두산인프라코의 공매도를 굳이 포지션을 계속 가져갈 이유는 없거든요. 언젠가는 상환해야 될 건데 아마 공매도들이 나름대로 만들어놨던 시나리오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지 최적의 시나리오다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공매도 세력들도 좀 많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에 따라서 좀 대처가 좀 많이 뭐 그렇게 대처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던 것 같고 공매도는 계속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번 주말에 또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겠죠. 저희보다 뭐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뭐 저희는 그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떤 장이 또 펼쳐지던 간에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지금 뭐
나름대로 평단이 10,000원 이하이신 분들은 정말 계좌 볼 때마다 좀 푸근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평단이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게 엄청 높진 않으니까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거진 한 이번 주만 하더라도 사이버머니긴 하지만 거진 6천만원 6,500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은데 참 재밌습니다. 참 주식을 한지 이제 1년 조금 넘었지만은 이렇게 좀 평화롭게 평안하게 좀 안정감 있게 주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최근에 좀 그 비트코인 쪽에 갑작스럽게 이제 좀 출렁임이 있었는데 당연히 그것도 투자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확실히 좀 너무 강한 시세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또 강하게 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는 하방 경직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재무제표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미 견실한 회사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입증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 포지션을 잡고 계신 분이라면은 너무 섣부르게 매도해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섣부르게 움직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매수 매도는 이제 개인의 자유죠. 개인의 자유고 뭐 저보다 훨씬 더 매수 매도 타점을 잘 잡으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있겠지만 저는 포지션 변경 뭐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매수 매도 버튼 그런 거 없이 계속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쭉 관망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제가 36,000주 정도 두산 인프라코어 주식이 있는데 인적 분할 비율에 따라서 그 두산중공업 주식을 대략 17,000주 정도 받을 거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두산중공업 종가로 계산을 해봤을 때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은 3억이 대략 나오더라고요. 제가 3억 1천 정도 투자했으니까 현재 가치로 해가지고 인적 분할 냈을 때 두산중공업 주식만으로도 제가 투자하는 금액이 만들어지는 참 재밌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옛날부터 시나리오를 짤 때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부분인데 전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빨리 받게 될 줄도 몰랐고, 두산중공업은 만약에 제가 이익 실현을 하더라도 현대인프라코어는 좀 아까워서 못 팔겠고 두산중공업을 좀 조금씩 매도를 해서 내가 원하는 수익 실현을 좀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뭘 팔아야 될지 아니면 그냥 둘 다 팔지 말고 가만히 가지고 있어야 될지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행복한 고민이죠. 뭐 슬픈 이야기는 아니니까 즐거운 이야기니까. 우리 두산인프라코어 주주님들은 원하시는 목표가가 나오고 수익 실현하셨을 때 뭐 하시고 싶은 게 있는지 뭐 좀 계획해 놓으신 게 있나요? 저는 좀 몇 가지 계획해 놓은 게 있습니다. 뭐 큰 건 아니고 어차피 수익 실현 많이 할 건 아니지만은 제가 시계를 되게 좋아해요. 시계를 좋아해가지고 원래 이제 예전에 좀 회사에서 보너스 나왔을 때 그 보너스 받고서 샀던 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그 R로 시작하는 그 브랜드. 근데 그거를 두산인프라코어 투자하느라 그 중고로 팔았거든요. 샀을 때도 중고로 샀었고 중고로 팔았는데, 왜냐면은 그 당시에 제가 거의 지금 800만원 돈에 팔았는데 그때 800만원이 두산인프라코어에 투자했을 때 제 가치 판단으로는 더 많은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좀 망설임 없이 팔아가지고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이번에 좀 어느 정도 시세를 받고 수익 실현의 타이밍이 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팔아서 시계는 하나 좀 좋은 걸로 장만을 하고 싶습니다. 역시나 좀 생각하는 거는 R 브랜드의 서브마리너라고 하는 그 라인업에 그 흑홈이라고 해서 그 금색이랑 이제 스틸이랑 이렇게 좀 겹쳐있는 모양인데 약간 좀 느낌이 호랑이 같아가지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편집을 하면은 여기 땅 하고서 뭔가 이런 시계입니다 라고 보여주고 싶은데 편집을 안 하니까 서브마린 흑홈이라고 해서 그거 좀 사고 싶은데 그것도 사고, 제가 고마웠던 분들,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고마웠던 분들한테 좀 작은 선물 하나, 명품백 같은 거 하나, 쬐끄만한 거라도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시 또 쭉 보고 있어야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뭐 벌써 샴페인을 터뜨릴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식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도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만은 돈을 버는 이유가 단순히 돈 자체가 아니잖아요. 돈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주식을 하는 건데, 너무 힘든 주식 장만 보면서 스트레스만 받지 마시고, 우리가 로또 샀을 때 1등 되면 뭐 하고 싶다 이렇게 저희끼리 막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익 실현했을 때 뭘 하고 싶다라는 좀 그런 생각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를 위해 쓰던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 쓰던 내 아이를 위해 쓰던 좀 그런 행복한 생각하면서 이번 주말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번 주는 두산 인프라코어도 그렇고 두산 중공업도 그렇고 너무너무 좋고 안정적인 장이었기 때문에 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나마 좀 이번 주 목요일에 DIC 소송 변론기일 최종기일이라고 이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변동성이 있을까 싶었는데 뭐 변론기일 좀 미뤄졌죠. 그 재상장 두산인프라코어 인적 분할 이후 재상장일 바로 다음날 7월 22일인가로 기억하는데, 뭐 그것도 어차피 우리한테는 큰 리스크는 아니라는 거. 네. 아 근데 또 두산중공업체가 또 지주가 되니까 또 큰 리스크일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너무 숫자만 보고 스트레스 받거나 행복해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실제 우리 삶 리얼 라이프를 좀 즐기시고, 이번 주 계속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좀 안 좋았는데 역시나 주말엔 좀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늘 밤은 좀 단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컨디션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아서 좀 중언부언한 것 같은데 그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